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네. 내부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국민의힘의 민심을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부산인데 부산에서도 뭐 이번 대선에서도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민심에 좀 흉흉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기사를 보면은 네. 부산에서 국민의 민심이 많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지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많이 돌아섰고 지난 투표 때도 많이 찍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대통령 이재명과 윤석열 당시에 득표율이 이재명 38.2%, 윤석열 58.3%,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2.18%였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후보 표를 보니까 네. 심상정 후보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표가 거의 같아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58.3%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표하고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표하고 똑같이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치. 보수들이 거의 이제 6.9% 정도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로 6.9% 정도가 이탈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표를 주지 않았고요. 보수표가 이준석에게 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조사해 본 결과. 네. 야. 그럼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네. 거대로라면 네. 그럼 차마 아직까지 우리 지지층이 맞습니다. 차마 민주당 아직까지 찍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심상정, 이재명 표가 이번에 나왔던 이재명, 권영국 표하고 동등하게 이뤘고요.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58.3%가 지금 김문수, 이준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말은 국민의힘이 싫다, 도저히 안 되겠다 했지만 투표장 가서는 사마 이재명을 찍지 까지는 못하고 못 찍고. 이준석으로 간 표가 6.9%였다. 이렇게 자, 지금 분석하고 그렇다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에 부산 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당직자로서 이렇게. 이제 부산은 대선 전국에서도 대선 과정에서도 부산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몇 번이고 후보의 어떤 유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은 이제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엄이나 뭐 이런 어떤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지니 그에 대해서 부산 민심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 말씀대로라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부산 민심이 지금은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6.9%가 빠졌어요. 그거는 명백히 계엄에 대한 심판이겠죠. 네네, 계엄의 맞습니다. 심판인데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얘기했던 게 해수부입니다. 네. 부산 해수부 이전이에요. 그건 이제 내년 지방선거용이겠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그러면 해수부를 실제로 준다 그러면 해수부가 실제로 이전하는 것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한다면 부산 민심은 실제로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지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산업은행을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것은 사실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 공약은 말 그대로 네, 그냥 공약이 맞습니다. 돼버렸는데 저는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민주당의 공약이 뭐냐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에요. 공공기관 맞아요. 지방 이전을 균형 맞죠. 지방선거에 맞춰서 실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준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지방 민심은 지금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거기에다가 박상수 변호사께서 지적했듯이 각종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점에서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이러면 당에서 사람들이 나갑니까? 민심을 이렇게 하려고. 저희는 이제 부산 시당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당에서 한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걸 챙겨보고 민심을 들으러 시시각각으로 챙겨보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유의미하게 지금 중앙당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건 이제 뉴스 플로우를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네. 네. 부산이야말로 한동훈 대표를 찾아야 됩니다. 부산이야말로. 부산이 지난해 총선 때,
부산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가 완전히 민주당에 완전히 함락될 뻔했는데 그랬죠. 네. 두 가지가 저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 지역의 막판에 집중을 하면서 2조 심판론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산의 반 이재명 정서는 확실하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 2조 심판론이 확실히 먹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를 돌았어요. 뭐 그래. 어쨌든 간에 네. 이 두 그래. 가지 사안이 그래, 그건 겹쳐 맞아. 돌아가면서 네. 작년 막판에 사실 음. 그 여의도 연구원의 마지막 조사, 그 마지막 조사는 제가 받아본 조사거든요. 그게 네. 이제 4월 2일 날 제가 그 조사를 받았는데 4월 2일 날 그 조사를 그 인천시당에서는 우리 인천시에 출마한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당시 그 조사에서 인천이 14대 0으로 다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 출마자들끼리 그날 저녁에 전화 돌리면서 다 멘붕에 빠져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안 받은 걸로 하자고 입을 맞췄어요. 전부 음. 윤상현, 배준영 의원까지 전부. 왜냐면 윤상현, 배준영 의원도 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격을 먹었죠. 그러니까 인천이 그래도 180석으로 질 때도 2개는 이겼는데 인천이 전부 진다라는 건 100석이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배준영 의원 지역구도 진다라는 건 부산도 다 부서진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때가 정말 위기였는데 그때 들고 나온 게 2조 심판론이었고 그게 막판에 그래도 좀 우리를 결집을 시켜서 부산을 부활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그래서 우리가 한석 빼고 다 이기는 그런 총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참 정말 그때 그 대변인이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너무 우리 당의 그 친윤들에 대해 원망스러웠습니다. 네네. 진짜 공공연하게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들어왔어요. 10월이면 한동훈 대표 낙마한다. 10월 재보궐선거 패배와 함께 낙마한다. 진짜 너무 그게 공공연했고 정말 그 다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금정도 위험한 상황. 그래서 인천 강화 하나만 겨우 될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당시 여의도 연구원 조사하고 하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가 그때 금정에 가서 그 해피워크라는 새로운 유세법이었죠. 그거랑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한 거랑 네. 김건희 여사 라인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먹혔습니다. 부산은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부산은 그런 명분들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게 딱 먹히면서 금정에서 총선보다 더 이긴 거예요. 강화도 이기고. 기억나네요. 네. 근데 지난 4월 2일에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한 선거를 했거든요. 저기 그 친윤들이. 네. 그때 어땠냐면 전한길 뭐 원희룡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도 있어요. 그 안수기도 이렇게 알죠?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맞아.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거 그 친윤들 그 세력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얘기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냐면 이 부산 교육감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맞아.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돌아오기 선거를 한 거예요. 부산 교육감 선거 그 선거 구별 득표율 있잖아요. 부산 지역구 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진보 좌파 맞아.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전 지역구에서 그랬었죠. 단 한 지역구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전 지역구 참패였습니다.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한 결과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친윤 색깔에서 완전한 친윤 색깔까지는 아니었고 김문수 후보 개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가 첫 유세를 부산 가서 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부가 되고 하면서 그래도 대선은 지난 4월 4.2 재보궐선거의 그 교육감, 네. 부산 교육감 재보궐선거보다는 나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작년 총선보다 못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4번의 선거를 3번의 선거를 그러니까 그죠 4번의 선거죠. 4번의 선거를 복귀하면 됩니다. 총선, 10월 금정, 네. 그다음에 4월 부산 교육감 재보궐, 그리고 이번 대선. 그러네요. 이거를 딱 놓고 보면 부산의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뻔하고 네.
한동훈 대표를 잡아와야 지금 부산의 지자체장이나 시장이던 거기 시구의원들이던 내년에 해볼 수 있을 텐데 전 진짜 그거를 이렇게 뻔히 모른다는 게 보이는데 안 가 그 길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아니 정말 내 돈을 쓰고 그 공천은 왜 받으려는 거예요 도대체? 낙선하려고 공천 받아요? 아니 정말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낙선하려고 받는 공천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깜깜하다, 보면요. 참. 부산하고 경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는 게 지난 대선과 큰 차이는 없지만은 지난번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오면서 지지도가 계속 높아가는 과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유치가 불발로 갔고, 그다음에 HMM과 해수부 공약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기자가 쓴 기사는 선거 이후의 지금의 분위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선거 투표 이후에는 상당히 지지율이 변동이 심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명분이 필요한 곳이고 보수에는 늘 마음을 주되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계엄에 다쳤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주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 선뜻 맞습니다. 표를 준 게 아니라 네, 개혁신당으로 지금 네. 걸쳐졌다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당이 저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건 진짜 쉽지 않겠다. 자, 그런 이게 지금 질문을 정리됐네요. 우리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저렇게 여조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면 지선의 선거는 우리 박상수 변호사도 얘기하지만도 지선의 선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큰 문제가 생길 거고 저런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당에서는 어떤 걸 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리멸렬한데 네. 명확하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뭐냐면 대선이야. 대선은 이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유권자들이 또는 경남 유권자들이 그래도 우리 당을 찍고 그래도 민주당을 차마 못 찍은 경향이 그렇죠. 큰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지방선거는 좀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왜 다르냐면 정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거거든. 이재명이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나랑 맞아요. 자주 본 사람들이 민주당 마크를 달고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뭐 해수부 내려온다 그러고 네. HMM 이전한다 그러고 또 각종 분위기가 살기 시작하면 지방선거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상수 변호사나 타카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명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건 기본이고. 지나가야 돼요. 네,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분명하게 짚고 빨리 짚는 게 숙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산 시민들에게, 경남 도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약할 것인가, 어떻게 실질적인 이득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